생활에 필요했던 꿀템들 직접 사용해보고 만족스러우면서 편리한 것들로만 가져왔어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득템하세요. 추운 겨울 집에서 문틈으로 불어오는 황소바람에 으슬으슬 춥기도 하고 난방비는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비닐 테이프는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고민을 딱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견했어요. 저희 집은 현관 우풍이 심해 중문을 닫아도 바람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붙이기만 했더니 우풍을 정말 잘 막아주더라고요. 볼록한 부분을 틈새에 맞춰 끼운 후 길이에 맞춰 가위로 자르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중 실링 구조로 생활 방수 가능하고 스크래치에도 강하답니다. 20kg 중량도 거뜬한 접착력에 단단한 내구성까지 갖췄어요. 저는 현관 도장이 벗겨질까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문풍지를 붙였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도 손상 없이 쉽게 뗄 수 있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실외기실이나 동파 위험 있는 세탁실, 매일 생활하는 확장된 거실 샤시는 커튼으로도 새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 문풍지는 원하는 위치에 가로, 세로 어디든 붙이기만 하면 공기가 훈훈해져서 난방비 절약은 물론 미세먼지나 벌레 유입도 차단할 수 있어 사계절 필수템이랍니다. 게다가 무독성 테스트까지 완료된 제품이라 믿고 사용할 수 있어요. 만원대로 찬바람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니 사용할수록 만족스러워 또 붙일 데 없나 찾게 되니까 미리 설치할 곳 사이즈 체크하신 후에 구매하세요. 설거지 하다 보면 그릇 놓고 큼직한 냄비들이 나올 때마다 쌓아두기 위태롭지 않으셨나요? 식기건조대 하나 더 놓자니 싱크대도 좁고 비용도 부담되는데요. 행주 깔고 엎어두자니 세균 번식할 것 같고 건조가 잘 안 돼서 불편했는데 이 드라잉 매트 하나 두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깊게 파인 요철 구조로 설거지한 그릇을 올려두면 물기가 잘 빠지는데요. 경사형 구조로 업그레이드 돼서 싱크대로 물이 바로 빠지는 구조라 위생적이고 물고임 없이 건조가 더 잘 된답니다. 230도까지 견디는 뛰어난 내열성으로 냄비 받침대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열탕 소독이나 식기세척기도 문제없어요. 미끄럼 방지 실리콘 소재라 깨지기 쉬운 컵이나 밥그릇을 올려둬도 긁힐 염려 없이 안심되고요. 각종 야채들 씻고 올려둬도 물 빠짐이 좋고 후라이팬 큰 거 2개는 올릴 수 있어 사이즈도 넉넉하답니다. 고리가 있어 사용 후 물기만 탁탁 털어 걸어서 보관도 편리해 매우 실용적이에요. 물기가 고여있는 기존 매트형 건조대의 단점을 보완해 곰팡이 걱정 없고 두께감이 있어 바닥에 착 붙어서 그릇을 쌓아둬도 안정감이 있어 주방에서 여러모로 쓰기 좋은 서브용 드라잉 매트 추천합니다. 저희 집은 생수를 냉장고에 넣고 마시는데요. 언젠가부터 손목이 시큰해서 두 손으로 잡고 물 따르기가 힘들더라고요. 손잡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했었는데 이런 신박한 제품이 있길래 생수병 뚜껑 대신 손잡이 하나 바꿔줬더니 너무 편해졌어요. 마실 때마다 뚜껑 돌릴 필요 없이 꾹 눌러만 주면 한 손으로 쉽게 열리고 편하게 생수를 따를 수 있어 팔 힘이 약한 주부나 아이들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웬만한 생수통은 작은 용량부터 큰 것까지 호환이 가능하고 뒤집어도 쉽게 물이 새지 않아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차 거름망도 촘촘해서 찻잎이나 티백을 넣어 마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보리차를 넣어 마시는데 이 보리차 뜯자마자 구수한 향이 퍼질 정도로 너무 맛있어서 계속 재구매 중인데 이것도 같이 링크 남겨드릴게요. 생수병 손잡이 차 거름망 세트 구성으로 가격도 합리적인 데다 이게 무거운 물병을 잘 지탱할까 싶었는데 꽉 잡아주는 느낌으로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어 이 편한 걸 왜 이제 알았지 싶더라고요. 다 쓴 페트병 잡곡 보관통으로 활용하기도 좋고 국산 제품이라 마감 처리도 깔끔해서 믿을 수 있어요. 작은 아이디어로 쓰면 쓸수록 만족스러워서 생수 드시는 집이라면 요건 무조건 강추합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물어보니까 튀김기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윤식당 볼 때부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런 미니 사이즈의 튀김기가 부담 없는 가격에 팔고 있길래 하나 장만했습니다. 1.5리터의 용량으로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경제적이고 다이얼로 온도 조절하는 방식이라 요리에 따라 온도와 시간을 조절하면 된답니다. 용기에 맞는 튀김 바스켓이 있어 안전하게 조리가 가능하고 튀김기의 거치가 가능해 기름도 뺄 수 있어요. 손잡이가 분리돼서 공간 차지도 적어 보관까지 간편하답니다.
뚜껑을 좌우로 순차적으로 당기면 뚜껑이 분리돼서 세척도 쉽게 할 수 있고, 기름진 음식이 먹고 싶거나 홈파티 할 때 정말 요긴하게 쓰는데요. 미니 튀김기지만 감자튀김이나 돈가스, 너겟이나 만두, 김말이 등 안 들어가는 게 없고 기름도 밖으로 거의 튀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손 내부에 기름을 부을 때 최소량과 최대량의 표시선이 있어서 생각보다 기름을 적게 사용할 수 있고요. 얼마 전 대장이 반찬에서 연근 멘보샤 보고 반해서 바로 해먹어 봤는데 자세한 레시피는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연근 1cm 두께로 썰어 냄비에 소금과 식초를 넣고 10분 정도 삶아준 뒤에 찬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새우는 굵게 다져 소금, 후추 한 꼬집, 전분, 맛술, 올리브유를 넣고 치대어 뭉쳐주세요. 연근에 전분가루를 앞뒤로 뿌려준 뒤 새우 반죽을 얹어 샌드를 만들어주세요. 전분물을 묻혀 앞뒤로 160도에 3분씩 노릇하게 튀겨준 뒤에 멘보샤를 세워서 기름을 쫙 빼주세요. 설탕, 마요네즈, 스리라차를 섞어 소스를 만들어준 뒤 멘보샤를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F에만 먹다가 깨끗한 기름에 튀겨 먹으니까 고소함 자체가 다르고 크기는 작지만 성능이 너무 좋아서 오래 잘 산 템 중 하나랍니다. 집안 청소 매일 해도 끈적이거나 살균 소독까지 신경 쓰기 참 어렵죠. 효과가 좋다 보면 독하거나 가격이 비싸서 재구매해야지 하는 제품이 없었는데 이 제품을 알고 나서부터는 완전 신세계를 만났어요. 에탄올 75% 제품으로 효과적인 살균이 가능해서 가스레인지나 싱크대 상판은 물론이고 후드도 수시로 닦아주니까 대청소 주기도 길어졌어요. 특히 싱크대 여닫을 때 생기는 손자국들 늘 신경 쓰였는데 행주에 묻혀 가볍게 닦아만 줘도 정말 뽀득뽀득해져요. 이 바이오 크린콜이 대장균과 황색 포도상 구균을 살균하니 도마나 칼 같은 데 뿌려도 되고 주방은 항상 위생에 신경 써야 하는 곳이니까 이걸 뿌리고 나면 정말 마음이 놓여요. 벌레 생기기 쉬운 바나나 같은 과일이나 야채, 축산물 선도보존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주성분이 쌀보리,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발효알코올이라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배수관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수시로 뿌려주고 있는데 집안 청결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우리 댕댕이들 배변 패드 주변도 살균 소독해주니까 시야 냄새도 잘 빠지고 희석할 필요 없이 용액 그대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1리터 짐승 용량인데 2개 가격이 10,000원도 안 되니까 계속 재구매하게 되는데요. 매일 여는 냉장고 손잡이,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스마트폰, 침대나 소파에다 뿌려 자극 없이 깔끔하게 소독하시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마법의 행주. 살림 고수들은 이미 다 사용하고 있어 세제 없이도 기름때 순삭이라 저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식사한 뒤 식탁에 흘린 지저분한 흔적들 이렇게 쓱 지나가 주세요. 깔끔하게 싹 없어지죠? 일반 행주에 비해 흡수율이 뛰어나 여러 번 문질러 닦을 필요가 없답니다. 삶지 않아도 세균이 번식하지 않아 위생적이고 일본과 독일에 15년째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국내 특허 제품인데요. 소중대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소형 사이즈는 주로 키친타올 대용으로 프라이팬에 남아있는 기름기 제거와 그릇 설거지 수세미 대용으로, 중형 사이즈는 식탁, 전자레인지, 냉장고 닦아주고 그릇 냄비 등에 남아있는 물기도 싹싹 닦아주는 행주로 활용하고 있답니다. 대형 사이즈는 방청소나 창틀 청소, 자동차 유막 제거에 사용하면 좋은데요. 사용하고 행주에 묻은 가벼운 얼룩은 세제 없이 물로만 살살 문질러줘도 오염과 냄새가 사라져 너무 신기했어요. 고추장이나 김치국물, 기름기 등 잘 지워지지 않는 심한 얼룩은 비누로 조물조물 문질러주면 어렵지 않게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고요. 나무에서 추출한 친환경 비스코스 원단으로 삶지 않아도 오래 쓴 행주에서 나는 시큼하고 쾌쾌한 냄새가 나지 않아 쓸수록 잘 쌌다 싶어요. 형광증백제를 포함한 어떠한 유해물질도 첨가되지 않아 안심되고 먼지나 기름기, 물기 모두 다 잘 닦일 정도로 흡착력이 좋아서 집안 곳곳 청소할 때 정말 유용하고 키친타올이나 물티슈 사용량도 확 줄어서 이제는 냄새 세균 걱정 없이 편하게 닦을 수 있어요. 물만으로도 이염이 아주 잘 빠지고 물자국이 남지 않는 신기한 행주. 성능 면에서 뛰어나 값어치 않은 제품이랍니다.
세탁기 돌려도 누렇게 남은 얼룩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더러워진 양말이나 오염 심한 옷도 비누로 한번 애벌 세탁하고 세탁기 돌려보세요. 기름때나 김치 국물도 잘 지워져서 주방에서 행주 물로만 빠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누 거치대에 두고 쓰니까 행주 냄새 걱정 없고 위생적이에요. 순비누 함량이 높아 설거지 마무리할 때 싱크볼 청소하면 오염 제거에 탁월하고 기름 설거지 후 수세미 빨아보면 싹 지워져서 정말 개운해요. 거품도 풍성해 가볍게 화장실 청소하면 세균도 제거할 수 있고 대청소 주기도 길어져서 샤워 후 매일 닦아주고 있어요. 강력한 세척력과 다르게 과탄산소다, 올리브 오일 등 6가지 성분 외에는 들어가지 않은 프리미엄 원료 그린 등급이라 아이옷부터 속옷까지 안심하고 세탁해요. 가루보다 편안하고 단단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가격도 착해서 청소와 세탁에 이만한 제품 없는 것 같아요. 이 비누 홀더와 함께 사용 중인데 아직 안 써보셨다면 이 조합 꼭 한번 써보세요. 평소 샐러드를 자주 만들어 먹어 기존에 수동으로 돌리는 제품을 사용했었는데요. 최근 들어 손목이 아파지니 힘주고 돌려야 하는 제품들을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한 손으로 눌러만 주면 되는 펌핑 탈수기라 손목도 아프지 않고 과일이나 야채 물기 제거가 정말 잘 된답니다. 볼에다 과일이나 야채를 세척하고 세망에 물만 걸러낸 다음 가볍게 꾹꾹 버튼만 눌러주면 탈수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5번 정도 펌핑했더니 물기가 쭉 빠졌어요. 물기 빼기 어려운 양배추도 탈수가 금방 되고 상추 물기 빼는 것도 너무 쉽게 끝나요. 보세요. 로메인 물기 하나 없이 뽀송뽀송해졌죠? 사용 중 스탑 기능이 있어 원하면 중간에 바로 멈출 수도 있고 바닥은 논슬립 처리가 되어 있어 탈수 중에도 움직이지 않아 사용이 편리해요. 6리터, 4.2리터로 사이즈 선택이 가능하며 친환경 BPA 프리 제품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식기세척기 또한 가능하답니다. 보관 시에는 펌핑 버튼을 눌러서 뚜껑 락을 걸어주면 선반에 보관하기도 편하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손목 약하신 분들 힘들어 물기 빼지 마시고 야채 탈수기는 이제 이걸로 정착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먹고 싶을 때 샐러드 맛집 찾기 바빴는데 이 디자인에 반해 용량별로 하나씩 사다 보니까 랩이나 플라스틱 사용도 줄이고 샐러드 밀프렙부터 남은 반찬이나 과일, 요거트까지 만들어 두는데요. 빈티지스러운 색감과 두께감 있는 디자인으로 손이 자주 가고 BPA 프리 제품이라 식재료 보관에 더욱 믿음이 가더라고요. 잼이나 청 같은 오랜 시간 두어야 하는 식품은 전자레인지에 2, 3분 정도 열탕 소독해서 말린 후 고무링과 클립으로 밀폐하시면 된답니다. 뚜껑까지 전체 유리라서 색배임이나 냄새 배임이 전혀 없고 냉동 보관이나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여러 개를 쌓아 보관해도 흔들리지 않아서 공간 차지도 적고 주방이 정리된 느낌이에요. 자주 여닫는 용도로 실리콘 뚜껑까지 추가하면 셀 염려도 없고 냉장고 보관했던 그대로 데울 수가 있어 편리하더라고요. 특히 샐러드 밀프렙 활용의 최고인 몰드 850 덕분에 저녁 대용으로 먹다 보니 퇴근 후 저녁 준비도 줄이면서 다이어트도 되고 매일 아침이 가벼워졌어요. 야채는 방울토마토부터 단단한 종류를 아래부터 순차적으로 담으시고 2, 3일 내로 먹을 건 드레싱 먼저 넣어주고 함께 먹으면 되는데요. 오래 두고 먹을 것만 드레싱을 따로 담아두시면 보다 신선하게 드실 수 있답니다. 밤마다 야식으로 컵라면 먹는 남편에게 몰드 580에 담아 끓여주면 환경 호르몬까지 안심할 수 있고 야채나 당근 스틱도 보관하기 좋아요. 간식 대신 이렇게 당근도 매일 먹다 보니까 눈 시려움도 좋아졌어요. 바다 웩선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웩의 활용도가 무궁무진해서 꼭 필요한 용기 먼저 사용해 보시고 저처럼 한 개씩 늘려가는 재미도 느껴보세요. 요즘 반미에 푹 빠져 계속 사 먹다 보니 이런 식감의 바게트는 없을까 하고 쿠팡에서 찾아봤어요. 이것저것 시켜보다가 싱크로율 90% 이상인 제품을 찾아 요즘은 사 먹는 가격으로 여러 개를 집에서 만들어 먹고 있는데요. 쌀가루와 두부 등을 함유한 건강한 바게트로 담백한 맛이라 아침이나 간식으로 너무 좋아서 오늘은 에그마요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건데요. 빵은 140도에 5분 돌려주고 그동안 속을 준비해요. 계란은 에그 쿠커에
15분 돌려준 뒤 찬물에 담가 수저로 돌려가면 쉽게 깔 수 있어요. 계란을 으깨주고 마요네즈, 홀그레인 머스타드, 설탕, 소금 후추 톡톡 뿌려주고 느끼함을 없애줄 양파 반 개를 다져 넣고 냉동 옥수수도 넉넉히 넣어주세요. 옥수수 캔은 개봉 후 빨리 소진해야 하는데 이 냉동 옥수수는 해동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너무 편리하고 활용도도 좋답니다. 빵이 다 구워졌네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니 이건 드셔보신 분들만 아는 식감인데 정말 모르는 사람 없었으면 할 정도로 너무 맛있답니다. 반으로 갈라 치즈 넣고 로메인, 토마토 깔고 에그마요 듬뿍 넣어주면 쌀바게뜨로 샌드위치부터 피자, 연유 바게트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겉바속촉의 쌀바게뜨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아는 분들은 다 안다는 옛날식 떡볶이 맛 그대로 5분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너무나도 유명한 떡볶이 밀키트인데요. 맛도 좋고 양도 푸짐해서 냉동실 쟁여템이랍니다. 야끼만두와 김말이도 빠지면 섭섭하겠죠? 이 야끼만두와 김말이는 혼자서도 10개씩 먹을 만큼 학교와 분식집에서 먹어봄직해 튀김기를 이용하면 훨씬 맛있지만 에어프라이어 15분 정도 돌려줘도 괜찮답니다. 이제 떡볶이를 만들어 볼게요. 구성은 떡, 어묵, 매운맛을 내는 빨간 소스와 단맛을 내는 깜장 소스가 있는데요. 올리브유 한 스푼에 소스와 떡, 어묵을 넣고 바글바글 볶아주다가 물 360ml를 넣고 저는 야채를 좋아해서 양배추와 당근, 양파와 대파까지 추가해서 끓여줬어요. 국물이 찐득해진다 싶으면 반은 그릇에 덜어 야끼만두와 김말이를 얹어주시고요. 이때 파절이 스타일로 채썬 생파를 곁들여 먹으면 유명한 떡볶이집 맛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답니다. 양이 많아서 나머지 반은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서 전자레인지에 5분 정도 더 돌려주면 말랑말랑하니 웬만한 파는 떡볶이보다 맛있어요. 달기만 한 떡볶이가 아니고 매콤달콤을 적절하게 맞춘 국물식 떡볶이라 아무것도 안 넣고 있는 그대로 끓여 드셔도 아주 좋아요. 소세지나 라면사리 등도 넣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간식뿐만 아니라 술안주로도 좋아서 캠핑 갈 때도 꼭 챙겨가세요.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오늘도 살 빼려고 굶으셨나요? 정말 대박! 전 이거 먹고 한 달 만에 바지 사이즈가 2인치나 줄었어요. 맘껏 먹고도 제 몸무게의 앞자리를 바꿔준 내돈내산 바로 그 제품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풀무원 한 끼 연두부 리뷰가 9만 개가 넘도록 저 왜 이제 한 거죠? 두부를 안 좋아하는 저도 반해버린 이 녀석은 부드럽고 고소한 연두부에 오리엔탈 유자 소스가 들어있어 정말 일품이에요. 새콤달콤한 유자향과 은은한 간장 맛이 어우러져 입맛을 돋우는데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칼로리는 낮아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답니다. 한 팩당 단 70칼로리로 소스 15칼로리를 더해도 부담 없이 즐길 수가 있어요. 한 끼 식사나 든든한 간식으로도 딱 좋아요. 아침 식사 대용이나 운동 후 단백질 보충용으로도 완벽합니다. 게다가 유기농 대두 100%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고 안심돼요. 센스 있게 두부 바닥면에 하트가 새겨져 있어 소스로 예쁜 하트 모양을 채워 먹는 재미가 있어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이유 괜히 있는 게 아니었네요. 당근 양배추 라페 여러분 개그우먼 신봉선님 요즘 모습 보셨나요? 완전 미모 갱신 중이죠. 그 비결이 바로 이 당근 라페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함께 맛있는 당근 라페 만드는 법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집에 두 종류의 채칼이 있어서 각각 썰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채칼로 유명한 트라이앵글 줄리엔 커터 채칼입니다. 묵직하면서 부드럽고 그리고 얇게 채가 쳐지는 모습인데요. 두 번째는 가성비 제품인 깔끔 대장 채칼입니다. 가볍고 양쪽으로 칼날이 장착되어 있어 채칼 면으로 썰었는데요. 줄리엔 커터보다는 굵기가 조금 있게 잘리네요. 이렇게 당근은 채를 쳐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채친 당근은 소금 한 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서 20분간 절여주세요. 절여지는 동안 소스를 만들 건데요. 홀그레인 머스터드 한 스푼, 레몬즙 1.5스푼, 올리브유 2스푼,
알룰로스 2스푼, 후추 약간 섞어주세요. 절여진 당근은 물기를 꼭 짜서 준비한 소스를 넣고 버무려 줍니다. 냉장고에 1시간 정도 넣어두세요. 당근 라페와 함께 양배추 라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근 라페와 제조 방법은 동일한데요. 양배추를 채친 후에 식초를 약간 넣고 세척을 한 후에 물기를 빼고 동일한 소스로 버무려서 용기에 담아주세요. 당근과 양배추를 섞어서 한 번에 만드셔도 돼요. 이때 당근과 양배추의 비율은 4:1 비율로 해주시는 게 식감이 아삭하고 더 맛있습니다. 바로 드시거나 냉장고에 하루 정도 숙성해서 드시면 더욱 시원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아주 별미입니다. 그리고 통밀토띠아에 이 당근 라페를 싸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배도 부르고 든든해서 다이어트 하는데 완전 굿이에요. 저는 풀무원 통밀토띠아를 싸 먹었는데요. 통밀 함량이 59.5%나 되어 일반 또띠아보다 훨씬 건강해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 특히 좋죠. 통밀 또띠아로 죄책감 없이 맛있게 즐기세요. 다음은 건강한 맛 그리고 편리함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풀무원 두부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부면은 얇은 면과 넓은 면이 있는데 저는 넓은 면을 사용하였습니다. 삶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시간을 아껴주고 심지어 떡볶이까지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가능하세요. 오늘은 이 두부면을 이용해 백종원님의 들기름 막국수 레시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해요. 두부면, 들기름, 국간장, 설탕, 대파나 쪽파, 들깨가루와 김 2장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두부면을 흐르는 물에 살짝 헹궈 주세요. 삶을 필요가 없어 정말 편리하죠? 물이 빠지는 동안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들기름 3큰술, 국간장 1큰술, 설탕 1/4 큰술, 이렇게만 넣어도 기본 소스 완성입니다. 김은 조미김보다 일반 김을 구워주시거나 구운 김을 잘라 준비해주세요. 마지막 킥은 들깨가루. 꼭 깐 들깨가루를 사용해보세요. 저는 시골 이모님께서 보내주신 들깨가루가 있어 반 스푼 정도 넣어줬습니다. 물기 빠진 두부면에 방금 만든 소스를 부어주시고 대파를 쫑쫑 썰어 넉넉히 올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들기름 막국수 맛집이 바로 여기. 너무 맛있어서 부모님께도 해드렸더니 비주얼에 갸우뚱하셨지만 드시면서 이거 말 안 하면 두부면인지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딴 건 몰라도 이건 무조건, 정말 무조건 강추입니다. 이제 비싸게 들기름 막국수 사드시지 않을 거예요. 다이어터들의 필수템, 닭가슴살계의 절대 강자라고 불리는 수지스 그릴드 닭가슴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려 24시간 동안 숙성 과정을 거쳐 비린내를 제거했다고 해요. 마치 와인 숙성하듯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셈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닭가슴살이야? 하는 반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글루탐산 나트륨이나 발색제는 없고 대신 천일염과 후추, 허브로 시즈닝해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냈다고 하네요. 건강에 좋으면서 맛있기까지. 이거 완전 닭가슴살계의 유니콘 아닌가요? 백숙에 있는 닭가슴살처럼 보들보들해요. 자, 이제 이 맛있는 닭가슴살로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오늘은 특별히 닭가슴살 양배추쌈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양배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채반을 이용해 찜기에 쪄주시고요. 그 다음 수지스 닭가슴살을 포장지를 벗겨서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려 적당한 크기로 찢어줍니다. 여기에 아삭한 식감을 더해줄 양파나 파프리카, 당근채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 재료들이 없을 경우에는 집에 있는 야채 어떤 거를 활용하셔도 좋아요. 이제 삶아진 양배추 위에 준비한 야채들과 닭가슴살을 넣고 채소를 돌돌 말아주세요. 정말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맛의 활용점정, 소스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저당 칠리 소스와 함께 저당 참깨 소스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칼로리 걱정 없이 맛있게 즐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양배추쌈을 소스에 찍어 먹어볼까요?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닭가슴살의 부드러움, 채소의 아삭함,
양배추의 달큰함이 이 소스의 상큼함과 어우러져 월남쌈을 먹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수지스 그릴드 닭가슴살은 그냥 먹어도 요리를 해 먹어도 맛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잠깐! 양배추 삶기도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닭가슴살 양배추 쌈이 아예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닭양쌈인데요. 동글동글 한입 크기이고 찜기 10분 또는 전자레인지에 8알 기준 5분 정도 조리를 해주세요. 그냥 먹으면 심심하니까 아까 보여드린 저당 칠리 소스나 참깨 소스 찍어 드시면 되고요. 한 봉지에 30알 정도 넉넉히 들어있으니 냉동실에 넣어두고 출출할 때 바로바로 해먹기 좋습니다. 수지스 닭가슴살은 야채 맛이 큰 반면 이 닭양쌈은 고기 만두를 먹는 느낌이에요. 둘 다 맛있으니까 번갈아서 한 번씩 해 드셔보세요. 다이어트 식품도 이렇게 맛있다니 제가 다이어트 중인 거를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잠깐 쉬어갈 수 있게 우리 음료 한 잔 드시고 가실까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때 단호박 즐겨 드시죠? 단호박은 저칼로리 고영양 식품인데요. 비타민 A, 식이섬유, 칼륨 등이 풍부해서 다이어트 할 때뿐만 아니라 일반식 할 때도 영양을 생각해서 자주 섭취하면 좋은 음식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고소한 밥암 단호박입니다. 100% 국내산 단호박이고 귀찮은 재료 손질할 필요 없이 자연 해동이나 전자레인지에 간단히 데워서 달콤하고 고소한 단호박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단호박을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주로 샐러드나 단호박 라떼, 샌드위치 만들 때 토핑으로 넣어주면 영양가 풍부한 간식을 만들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단호박 라떼를 자주 해 먹는데요. 한 봉지에 단호박 1개가 4등분으로 잘려 있어 단호박 2조각에 우유 500ml 정도 넣고 갈갈 해주면 2잔이 뚝딱 나옵니다. 아침에 요거 한 잔이면 점심까지 든든하니 단호박 삶기 귀찮거나 구하기 어려울 때 비싸게 사지 마시고 밥암 단호박 한번 이용해 보세요. 신라면과 탕종 치아바타. 샌드위치나 파니니 만들어 먹을 때 너무 좋고 냉동이라 보관도 용이한데 7개 가격이 9,300원 정도이니 가성비도 너무 좋습니다. 개당 155칼로리에 탄수화물 30g, 단백질 5g, 당류 1g 미만으로 다이어트에 적합하고 이렇게 그냥 1시간 상온 해동하거나 에어프라이기 180도에 5분 정도 돌려 바질 페스토나 딸기잼과 함께 드시면 쫄깃쫄깃한 식감과 풍미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루꼴라 바질 애플 치아바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샌드위치 중에 가장 무난하고 건강한 맛입니다. 다이어트 샌드위치이니 일반 햄 대신에 수지스 닭가슴살이나 닭가슴살 햄을 넣어보세요. 구운 치아바타에 바질 페스토를 전체적으로 바르고 닭가슴살과 루꼴라, 사과를 차례대로 얹고 마지막은 취향껏 토마토나 치즈 등을 얹은 뒤에 빵을 덮으면 아주 간단하게 완성됩니다. 담백하고 바삭한 치아바타는 루꼴라 바질 조합이 꽤 괜찮습니다. 구운 치아바타에 딸기잼을 발라 먹어도 맛있는데요. 이 마이노물 저당 딸기잼은 320g 한 병을 다 먹어도 116칼로리로서 일반 딸기잼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딸기잼의 40% 이상이 설탕인데 이 마이노물 딸기잼은 설탕 대신에 알룰로스가 들어있어요. 다른 농축액이나 색소, 향료, 보존료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안심되고 국내산 딸기 100%로 만들어서 뒷맛 없이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맛이라 당 걱정 없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빵에도 발라 먹고 과일 샌드로도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저는 사과에 발라 먹어봤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질감에 설탕이나 오일, 보존료가 들어있지 않아 안심할 수 있는데요. 땅콩에는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동맥경화와 고지혈증, 심장병을 예방하는 동시에 포만감은 제대로 주면서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좋습니다. 맛있는데 살 빠진다니 자꾸 맛있는 거 추천해 주시는 먹자랄 최화정님 감사합니다. 맑은 물의 국산 흑임자 콩물. 이 제품은 원재료 모두 국산에 흑임자와 정제소금이 소량 함유되어 있고
대두와 흑임자를 함께 사용해서 고소하고 묵직하면서 부드러운 질감이 매력적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저희 가족이 빼놓지 않고 먹는 음식이 콩국수인데요. 잘 삶은 소면에 아삭한 오이나 방울토마토 등 간단한 고명을 곁들여 단백질이 풍부한 훌륭한 콩국수를 집에서도 근사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일반 소면보다는 탱글탱글하고 촉촉한 식감이 매력적인 우무묵으로 더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맑은 물의 우무묵은 앞서 소개시켜드린 콩물과 마찬가지로 원재료 국산 100%의 우뭇가사리입니다. 열량이 적고 수분은 풍부하기 때문에 식단 관리가 필요할 때 정말 유용한데요. 우무묵 이외에도 두부면을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릭데이 시그니처. 여러분, 그릭 요거트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매료된 그릭 요거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먹으면 입안 가득 크림 같은 질감이 이 그릭 요거트의 매력 중 하나인데요. 굉장히 꾸덕꾸덕하면서 약간 치즈 같기도 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100g에 160칼로리고요. 당류는 1.86g, 단백질이 11.42g이나 돼서 다른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플레인 맛이어서 인위적인 단맛이 없고 고소한 맛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릭 요거트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지만 매일 온 가족이 먹다 보면 가격이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그리올릭 유청 분리기를 이용해서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서울우유 더 진한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했어요. 이 대용량 요거트는 1.8리터에 7,000원이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참 좋아요. 만드는 방법은 필터를 거치한 후에 적당량의 요거트를 부어주세요. 누름판을 올려놓고 뚜껑을 닫아서 냉장고에 넣고 최소 4시간 이상 1차 유청 분리를 해주세요. 1차 유청 분리 후에 유청을 비워주시고 스프링을 고정시켜주세요. 뚜껑을 닫고 원하시는 제형에 맞게 스프링 유지 시간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5시간 정도면 적당히 꾸덕한 그릭 요거트가 완성됩니다. 과일과 함께 드시거나 오트밀과 섞어 드시면 건강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샐러드나 드레싱으로도 활용되는 그릭 요거트로 오늘은 그리스 쌈장이라고 불리는 차지키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만드시면 너무 간단하고 맛있어서 반하실 거예요. 먼저 오이의 가운데 씨 부분을 제외하고 채를 쳐주세요. 채를 쳐주신 후에는 짧은 간격으로 한 번 더 잘라주세요. 소금을 반 큰술 넣고 15분 정도 절여주시고요. 딜은 흐르는 물에 씻어서 키친타올로 물기를 없애준 뒤에 줄기 부분을 제외하고 착착 다져주세요. 마늘도 다져주시고 레몬즙, 소금, 후추, 알룰로스, 올리브오일까지 넣은 후 그릭 요거트를 넣고 저어주시면 돼요. 그릭데이 시그니처는 많이 꾸덕한 편이라 처음에는 잘 안 저어지는데 계속 젓다 보면 오이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잘 섞입니다. 저는 호밀빵을 구워 차지키 소스를 듬뿍 올려 먹었는데요. 먹기 전에 블루베리나 크랜베리 등 어울리는 과일을 올려 드셔도 맛있어요. 왜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만능 소스라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먹을수록 매력적인 맛이네요. 안 해보신 분들 간단하니까 꼭 해드셔보세요. 이 카사바 칩은 한 봉지당 176칼로리로 부담 없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카사바는 낮은 칼로리와 섬유질 함량을 가지고 있어 체중 관리에 좋은 식품입니다. 소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글루텐이 없는 식품인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오늘 만든 차지키 소스나 저당 칠리 소스에 찍어 먹어볼게요.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스트레스인 밍밍함이 싹 사라지는 먹기 좋은 건강 간식으로 손색이 없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안 SNS 화제였던 라라 스윗 생우유 모나카 아이스크림을 먹어볼게요. 요즘은 밥은 대충 먹어도 디저트는 필수로 먹기 때문에 다이어트 실패의 요인 중 하나인데요. 그래도 양심상 저당 아이스크림을 찾아 제가 좋아하는 우유 맛의 이 제품을 쿠팡에서 시켰는데요. 드라이 아이스에 꽁꽁 싸매어서 하나도 안 녹고 왔더라고요.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라라스윗 생우유 모나카 아이스크림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 모나카 아이스크림을 구워 먹으면 맛있다고 하길래 저도 한번 구워봤습니다. 에어프라이기에 180도 1분 30초간 구웠더니 이래서 구워 먹는구나 싶었습니다.
큰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겉이 완전 바삭해지고 안은 녹지도 않고 부드러운 아이스크림과 딱 어울리는 식감이에요. 다시 먹는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구워 먹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내돈내산으로 구매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 쿠팡 추천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샐러드만 드시고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마음껏 드시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병행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더 자세한 정보나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곰팡이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샤워부스와 누렇고 까만 찌든때에 줄눈까지 생겼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웬만한 청소 액체 다 써봤는데 다른 건 그냥 살짝 지워지는 정도였다면 이건 완전 요물이에요. 화장실 청소 업체도 사용할 정도로 차염소 나트륨이 일반 락스의 3배나 들어있어 소량만 사용해도 되고 막힌 배수관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먼저 창문을 활짝 열고 환풍기를 켜주세요.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시고 붓이나 닷은 칫솔로 살살 발라주세요. 저는 물티슈를 이용해 용액을 묻혀 덮어두고 한두 시간 후 보니 곰팡이가 말끔하게 사라졌더라고요. 물티슈로 쓱쓱 닦아낸 후 물만 뿌려주면 솔질할 필요도 없답니다. 이때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면 염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찬물을 이용하세요. 또한 공기 중에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어서 절대 분무기에 넣어 사용하지 마시고 도구를 활용해 바르는 걸 추천드려요. 사용처에 따라 희석 비율까지 제품 자체에 표기되어 있어 설명서를 따로 보관할 필요 없이 그때그때 사용법을 보시면서 하면 된답니다. 곰팡이를 없애고 나니 녹슬고 얼룩진 샤워기가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평소 청소하고 나면 깨끗해 보여도 물이 마르면서 녹슨 자국과 하얀 얼룩이 남잖아요. 잘 안 지워지는 이 얼룩은 제가 해본 방법 중에 이 방법이 가장 쉽고 효과가 좋았습니다. 쿠킹 호일을 뜯어 적당히 뭉쳐주고 치약을 묻힌 후에 왔다 갔다 문질러줍니다. 문지르다 보면 점점 반짝거리면서 새 것처럼 변하는데요. 키친타올로 닦아내면 얼룩과 녹이 말끔하게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답니다. 물로 세척 후 안 쓰는 린스를 묻혀 마른 수건으로 코팅까지 해주면 광이 더 반짝반짝 오래 지속되고요. 금방 새 것으로 변했죠? 다음은 샤워부스 얼룩입니다. 뿌옇게 변해버린 샤워부스, 안 지워져서 포기한 분도 많으시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샤워부스는 구연산수를 이용해서 닦아볼 건데요. 대야에 구연산을 따뜻한 물에 풀어 구연산수를 만든 후에 매직 블럭이나 수세미로 샤워부스를 닦아줍니다. 강한 산성이라 피부에 구연산수가 묻지 않도록 반드시 고무장갑을 착용하시고요. 간혹 구연산 스프레이 제품이 있긴 한데 샤워부스가 있는 좁은 화장실에서는 스프레이 사용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살살 문지르다 보면 뿌연 유리창이 어느새 투명 유리창으로 변할 겁니다.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보이는 만큼 만족스러운데요. 이때 구연산수를 깨끗하게 헹궈주지 않는다면 아랫부분이나 바닥에 하얀 자국이 남을 수 있으니 충분히 물로 헹궈 주셔야 합니다. 저는 구연산과 매직블록이 집에 있어 사용했지만 이 방법 이외에도 다이소의 파란 매직 스펀지나 자동차 유막 제거제 등을 활용해 보셔도 좋으니 오염도나 편하신 방법 등을 선택해서 샤워부스 얼룩 말끔히 제거해 보세요. 변기 청소 자주 해도 금세 누런때나 빨간 물곰팡이가 생기는 걸 보셨을 텐데요. 이런 경우 변기 수도통을 한번 열어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곰팡이나 물때를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변기 수도는 물이 계속 차 있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평소 변기 수도 관리를 잘 해주시면 변기 청소 주기를 늘릴 수 있어요. 먼저 수도 뚜껑을 열어 과탄산소다를 부어놓고 2시간 정도 후에 다 쓴 수세미나 솔을 이용해서 구석구석 닦아주세요. 다 닦은 후에는 레버를 내려 물이 나오는 구멍부터 변기솔로 닦아주시고요. 이런 꺾인 청소솔을 이용하면 빈틈없이 깨끗하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 번 물을 내려 헹궈주시면 끝입니다. 만약 수도가 깨끗하다면 예방 차원에서
식초 1컵 또는 에이젤락스 10ml 정도 부어서 5분간 방치 후에 내려주셔도 살균 소독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내부 볼캡이 고무거나 부속품이 스텐일 경우에는 제품이 녹거나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 후에 락스 사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고요. 간혹 변기 수도에 뜨거운 물을 부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때 도기가 깨질 수 있으니 물을 잠그고 따뜻한 물을 묻혀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대청소를 하다 보면 손목이 종종 시큰거리는데요. 손목에 무리가 오는 날에 저는 화장실 바닥이나 벽은 이 자동 청소기를 이용하는데요. 여러 종류의 솔이 있어 거울은 유리 세정걸레로 닦고 구석과 틈새는 뾰족한 솔로, 바닥 전체는 넓고 둥근 솔을 이용해서 휘리릭 닦는답니다. 가볍고 방수도 잘 되는 데다가 C타입이라 충전도 간편해요. 안방에서는 화장실에 찌든 때를 청소했다면 거실은 매일 청소를 해서 관리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대청소가 아닌 10분 욕실 청소 루틴 보여드릴게요. 먼저 욕실에 놓여있는 용품들을 대야에 담아 욕실 밖으로 빼주고 뜨거운 물로 전체적으로 뿌려 때를 불려줍니다. 다목적 세정제를 골고루 뿌려주고 세면대부터 벽 타일, 욕조를 부드러운 수세미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닦아줍니다. 저는 미세스 마이어스 제품으로 주방에서부터 화장실까지 다 닦는데요. 깨끗이 닦이는 것은 물론이고 라벤더 향까지 은은해서 기분 좋게 욕실 청소를 할 수 있답니다. 변기와 바닥은 주기적으로 물에 과탄산소다와 세제를 조금 풀어 닦아주는데요. 이 바이카 미디움 청소솔로 쓱쓱 문질러만 주면 돼요. 솔 부분이 작거나 넓적하게 되면 손에 힘을 줘서 닦아야 하는데 이 제품은 솔이 길고 폭이 좁아서 모서리 부분이나 후미진 곳도 청소하기가 쉽고요. 줄눈이나 변기 틈새는 이 얇은 틈새 세척솔로 닦아주면 곰팡이 녀석이 생길 틈이 없답니다. 이제 물을 뿌려준 후 스키즈로 물기를 잘 닦아줍니다. 젠다이부터 물이 고일 만한 곳은 필수로 닦아주고 스폰덱스로 세면대나 물기가 남은 곳을 닦아주면 물기가 금방 마른답니다. 그리고 화장실 용품 중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게 이 욕실아이인데요. 부드러운 소재라 신고 벗기도 편한데 물 빠진 홀이 전체적으로 나 있어 샤워 후에 탁탁 털어만 주면 곰팡이 걱정 없어요. 발등 높이가 낮게 디자인되어 문 여닫기도 편리한 것 또한 큰 장점인데요. 일단 가볍고 부드러워 발도 편한데 디자인이 세련돼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안방과 거실 화장실을 청소해보니 역시 청소는 귀찮더라도 매일 10분씩 루틴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화장실 2군데 청소하고 났더니 급 출출해지네요. 지난번에 코스트코 갔다가 양갈비가 너무 좋아 보여서 들고 왔는데요. 우리 양갈비 먹으러 가면 1인분에 3만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의 양갈비가 10만원대라니 오늘 아주 양갈비 배 터지게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양갈비를 키친타월로 핏물을 없애주세요. 반은 시즈닝으로 버무려주고 반은 올리브 오일에 치킨 스톡을 개어서 발라줬습니다. 냉장고에 1~2시간 넣어 숙성했고요. 그동안 양상추 샐러드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한 팩씩 들어있는 제품을 자주 구매하는 편이에요. 여기에 양파 슬라이스만 넣고 이 어니언 드레싱만 부어주면 어디에나 어울리는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저는 고기 먹을 때 곁들임 채소를 구워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양고기 전문점에서 꽈리고추와 방울토마토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똑같이 준비해봤습니다. 와, 소리만 들어도 벌써 맛있죠? 미디엄으로 굽고 싶었는데 너무 익힌 거예요. 질길까봐 걱정하며 한 입 물었는데 웬걸 살살 녹는 양갈비더라고요. 가니쉬도 좋고 갈빗대를 들고 산적처럼 마구마구 뜯어줬답니다. 양갈비의 필수 코스 마늘밥도 볶아줘야겠죠? 먼저 다진 마늘과 편마늘을 달달 볶다가 발색빛을 띠면 양송이 버섯을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밥을 넣고 볶다가 마지막에 버터 한 조각을 넣어 풍미를 올려줍니다. 굴소스와 후추를 넣고 마무리해주면 완성! 사먹는 마늘밥보다 훨씬 맛있어요. 오늘 마음 먹고 배 터지게 먹으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먹고 일주일 동안 거의 3번에 나눠서 먹은 것 같아요. 손님 오실 때나 여행 가실 때 챙겨가셔서 숯불에 구워 드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먹지? 이렇게 고민이시라면 양갈비구이 한번 드셔보세요. 요즘같이 더운 날엔 저녁에 맥주 한 잔씩들 하시잖아요. 저는 먹태구이를 자주 만들어 먹는 편인데요. 마침 냉동실에 황태채가 있어서 먹태구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버터를 녹여 황태채에 고루 묻혀줍니다. 에어프라이어에 190도 3분 정도 예열하고 2, 3분 정도 구워주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구워지는 동안 마요네즈에 간장 쪼르륵 따르고 청양고추 썰어 넣으면 호프집 먹태구이 완성입니다. 바삭한 식감을 원하시면 4분 정도 하셔도 되는데 너무 오래 하면 탈 수 있으니 그것만 주의해 주세요. 너무 간단하죠? 바삭한 먹태구이 이제 반값으로 집에서 즐기세요. 이건 제가 맥주 마실 때 사용하는 캔홀더인데요. 이건 1년 정도 사용했는데 맥주는 시원한 맛에 먹는 건데 미지근해지면 헛배만 부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여기에 넣어 마셔요. 안에 돌기가 있어서 맥주 캔을 꾹 눌러주면 돌기가 잡아줘서 끝까지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데요. 맥주 표면에 흐르는 물 닦아줄 필요 없고 겨울에는 손시럽지 않게 음료를 마실 수도 있어요. 사이즈는 350ml와 500ml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500ml가 활용도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캔에 직접 입 닿는 걸 싫어하는 제 동생은 음료를 여기에 덜어 마시는데요. 304 스텐이라 안심되고 뚜껑에 음용구가 4군데나 있어서 먼지 들어갈 걱정 없이 사방으로 시원하게 마실 수가 있어요. 날이 선선해지면 차를 넣어 마셔도 따뜻함이 오래 유지되니 요거 아주 물건이에요. 캠핑이나 야구장에 들고 가면 어디서 샀냐고 물어봐서 제가 선물한 게 몇 번인지 몰라요. 좋은 건 나눠주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같잖아요. 서머스가 유명한 건 아는데 요건 이쁘기까지 해서 완전 강추합니다. 오늘은 욕실 관리법과 집에서 더 맛있고 저렴하게 양갈비도 굽고 맥주 안주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쿠팡에서 내돈내산으로 구매하고 현재까지도 잘 사용 중인 제품들만 골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고 득템하세요. 겨울이면 없어서는 안 될 월동 준비 필수템, 가습기 어떤 거 사야 할지 고민이시죠? 저는 기존에 4리터의 초음파식과 가열식 가습기를 2개 다 써봤는데요. 용량이 작아서 중간중간 물을 계속 채워주기 번거롭고 가열식 가습기의 비싼 전기요금, 초음파식 가습기의 세균 증식이 늘 고민이었어요. 더구나 이번 겨울은 역대급 추위라고 하니 난방을 많이 할 텐데 더 건조해지기 전에 대용량 가습기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폭풍 검색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조지루식 가열식 가습기가 좋긴 했는데 누진세 폭탄 맞고 나서 싹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펙 비교부터 수많은 리뷰들을 다 읽어본 후에 괜찮은 제품을 찾았답니다. 초음파와 가열이 결합된 이 복합식 가습기는 따뜻한 가습과 차가운 가습의 선택이 가능하며 리모컨과 앱을 통한 원격 제어 기능까지 갖춘 스마트한 녀석입니다. 10리터 대용량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가동할 수 있고 시간당 530ml의 강력한 가습력으로 넓은 공간도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40에서 90%까지 원하는 습도를 설정하면 알아서 척척 스마트한 자동 조절 기능으로 편안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청소가 걱정이신가요? 수조부를 제외한 90%의 부품이 물세척이 가능하고 구성품으로 제공되는 브러쉬로 사각지대 없이 깊숙한 곳까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UV 램프가 내장되어 있어 세균 증식 우려가 없으며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차일드락 기능이 오작동 걱정 없고 물이 부족하면 알아서 꺼집니다. 무거운 물통 들고 다니기 힘드시죠? 상부 급수 방식으로 주전자만 있으면 언제든 물 보충도 가능해요. KC 인증 완료로 안전도 보장되고 비슷한 기능을 가진 타사 제품 대비 가격도 저렴하니까 대용량 가습기 찾으신다면 이거 쓰시면 됩니다. 저는 거실에는 대용량 가습기를 두고 방에서는 미니 무선 가습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브랜드로 루메나 제품을 3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쿠팡에서 신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조선 백자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은은한 광택과 무드 등 기능까지 탑재되어 인테리어 오브제로도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700ml의 넉넉한 수조량과 시간당 160ml의 풍부한 듀얼 가습 분사로 침실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합니다. 일구 가습으로 사용하면 최대 12시간까지도 무선 사용이 가능해서 히터로 인해 건조한 차량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미니 가습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30dB의 저소음 설계 때문인데요. 조용한 도서관이 40dB 정도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조용하니 숙면에 방해되지 않아 참 좋았어요. 제가 귀가 예민한 편인데도 소리가 거슬리지 않은 거를 보면 이 제품 정말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초음파 가습기는 세균 증식의 우려로
정도로 1일 1세척이 필수잖아요. 교체형 필터와 수도부 통세척이 가능하니 이렇게 세척솔 하나 정해두고 쓱쓱 닦아 건조하면 안심하고 위생적으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거실에는 대용량 가습기로, 방에는 미니 가습기로 올겨울 편안하게 습도 관리하세요. 이건 저의 아침 준비 시간을 반으로 줄여준 고마운 녀석인데요. 팬이 사구라 계란 후라이, 소시지, 부침 요리, 야채 볶음 등 모두 다른 재료를 동시에 조리할 수 있어 참 편리해요. 저는 아침에 밀가루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서 밀가루 없는 팬케이크를 자주 구워 먹고 있는데요. 속도 편하니까 간단하게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계란을 풀어 소금 한 꼬집을 넣고 바나나를 으깨어 넣어주세요. 아몬드나 집에 있는 견과류를 부셔서 한 스푼 넣어주시고 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을 발라주세요. 코팅을 2배 더 업그레이드해서 오일을 소량만 발라주셔도 눌러붙지 않아요. 오일을 바른 후에 반죽을 올려 한쪽 면이 익어가면 뒤집어주세요. 굴곡을 최소화한 디자인으로 음식물이 끼이는 현상을 줄이고 직각이 아닌 부드러운 곡선의 에그홀이라 이런 코팅팬은 스텐 주걱보다 실리콘 주걱이나 나무젓가락을 이용하면 긁힘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가까운 팬케이크에 메이플 시럽이나 꿀을 뿌려 드셔보세요. 과일과 곁들여 드시면 아침 식사로 그만이랍니다. 저는 여기에 호박전도 잘 해먹는 편인데요.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메뉴라 호박을 사와 종종 해줍니다. 팬에 열기가 올라오면 반죽을 넣고 바닥면이 노릇하게 붙여주면 뒤집어서 나머지도 익혀주세요. 그럼 겉바속촉의 애호박전이 완성됩니다. 제가 후라이팬을 여러 번 사용해보니 열전도가 잘 되는 편이라 센 불보다는 중약불이나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5 정도의 불세기로 사용하셔도 열분포가 균일해서 음식이 골고루 잘 익는 것 같아요. 식기세척기 사용도 문제없고요. 안전한 베클라이드 손잡이로 화상 걱정 끝입니다. 유해 발암물질 안전검증 테스트도 완벽하게 통과했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요리 시간을 반으로 줄여줄 거예요. 이건 제가 집에서 간식 만들 때 자주 활용하는 제품인데요. 채화정님도 냉장고에 쟁여두신다는 시오다레 소스. 저는 닭꼬치를 좋아해서 자주 해먹는데요. 너무 간단하니 같이 만들어 먹어요. 닭다리살 2팩을 사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우유와 맛술을 섞어 닭을 30분 정도 담궈둡니다. 우유에 있는 지방이 닭 비린내와 기타 잡내를 흡수하는데요. 이때 레몬즙이나 후추를 좀 더 뿌려주셔도 좋습니다. 30분 후 닭을 씻어내고 떡과 동일한 크기로 닭과 대파를 꼬지에 끼워주세요. 소스를 앞뒤로 발라가며 구워주면 파는 맛의 닭꼬치가 완성됩니다. 입을 상큼하게 해줄 오이탕탕이도 만들어 볼게요. 가시 부분은 긁어주고 쓴 끝부분은 잘라주세요. 몽둥이로 마구 두드려 주신 후에 손으로 뜯어주면 칼로 써는 것보다 맛이 더 잘 밴답니다. 시오다레 소스 2스푼에 다진 마늘, 설탕, 식초 2스푼 넣어주면 상큼하게 입이 개운해진답니다. 면요리 볶음이나 양배추에 살짝만 뿌려 먹어도 맛있어서 코끼리 식사량만큼 먹게 되니까 조심하세요. 고기와 야채를 맛있게 먹는 마법의 소스 꼭 한번 해 드셔보세요. 저는 요리를 자주 해 먹어서 키친타올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코스트코 키친타올이 대용량이라 계속 이것만 쓰는데 이게 워낙에 커서 딱 맞는 거치대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요리하다 보면 음식이 튀어 묻거나 끝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보기도 안 좋고 잡아당기다 보면 한 번에 많이 풀어져서 불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이 두꺼운 사이즈도 거뜬하게 들어가고 한 손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치대를 찾았어요. 한쪽이 막혀 있어 안정적이고 싱크대 상부장에 걸기만 하면 됩니다. 자석도 착착 잘 붙어서 쿠킹 타이머나 후크를 이용해 오븐 장갑이나 다양한 조리 도구도 걸 수 있어요.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어서 저렴한 티도 안 나고 튼튼해서 흔들림도 없고 키친타올 외에도 일회용 쇠미, 비닐백 넣어두고 사용하셔도 정말 편하답니다. 키친타올 잘 뜯어지는 꿀팁을 드리자면 풀리는 방향을 뒤쪽으로 두시면 요리할 때 한 손으로 잘 뜯어 사용할 수 있으니 가스 배관이나 지저분한 뒷부분도 잘 가려지고 다양한 컬러의 깔끔한 디자인이 인테리어 효과도 좋으니 대용량 키친타올로 사용 중이시라면 이거 쓰세요. 묶음으로 산 종량제 봉투 쓰레기 버릴 때마다 2~3장씩 딸려 나와 사용하기 불편하셨죠? 비닐 보관함에 넣었다가 한 장씩 꺼내 쓰기도 어렵고 일삼아 접어두기도 귀찮았는데
있는데요. 이 마그넷 클립바만 있으면 간편하게 끼웠다 한 장씩 뽑아 쓸 수 있어요. 뒷면에 4개의 원형 자석이 붙어 있어 냉장고 옆이나 화이트보드, 자석에 붙을 수 있는 틈새 어디라도 좋아요. 자석 부착이 어려운 곳은 홀더 중앙에 홈이 파여 있어 걸어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길이가 긴 덕분에 A4 용지 10장까지도 잘 집혀서 캘린더나 레시피 등도 안정적으로 꽂아 쓰기 좋고요. 투명해서 집게에 글씨가 가려지지 않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 이번 달 처리해야 할 고지서, 칼이나 펜도 올려두고 여러모로 잘 쓰고 있답니다. 종량제 보관부터 스케줄 관리까지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파스타 자주 만들어 드시죠? 면 삶고 이것저것 볶다 보면 그릇이 한가득 쌓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한번 써보세요. 8mm 두께의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져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로고가 없어서 잉크 불순물 걱정도 없죠. 하지만 이 제품의 진가는 기능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눈금 덕분에 면과 물의 양을 정확히 맞출 수 있어요. 불 안 쓰고 맛있게 먹었던 건 브리치즈 파스타였습니다. 먼저 파스타 면을 용량에 맞게 표시선에 맞춰 넣어주세요. 물도 눈금에 맞춰 부어줍니다. 이제 전자레인지에 넣고 12분을 설정해주세요. 그동안 재료를 준비할게요. 토마토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 마늘은 잘게 다져주세요. 치즈는 겉면을 걷어내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작게 자를수록 치즈가 잘 녹아요. 절인 토마토도 함께 넣어주면 더 맛있는데요. 루꼴라와 바질까지 모두 한 그릇에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이 구멍으로 물을 쉽게 따라줍니다. 이 모든 재료에 뜨거운 파스타면을 넣고 올리브 오일에 소금, 후추로 간해줍니다. 불과 10여 분 만에 완벽한 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 브리치즈는 그냥 먹으면 쌉소름한데 이렇게 꾸덕하게 면에 코팅해서 먹으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마늘이 자칫 느끼할 수 있는 파스타의 균형을 잘 잡아줬고요. 썬드라이 토마토까지 들어가서 풍미가 더욱 살아났어요. 요건 무조건 해 드셔보세요. 주방에 혁명을 가져올 아이템, 실리콘 지퍼백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도 여기저기서 광고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굳이 필요할까 싶어 살까 말까 망설였는데 진작 살 걸 그랬어요. 음식하고 남은 자투리 야채들 매번 봉지에 보관하다 보니 은근히 환경오염에 신경 쓰였거든요. 비닐재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음식이 환경호르몬 범벅인데 혹시 여러분 아직도 일회용 비닐봉지째 사용 중이신가요? 이제 비닐만큼 편리하고 신선도는 더욱 오래가는 친환경 실리콘 지퍼백을 사용해보세요. 영유아용품에 사용되는 백금촉매 공법을 통한 플래티넘 실리콘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지퍼백의 단점을 계산한 과학적 설계로 디자인 특허까지 받은 100% 국내 생산 제품이라 더욱 믿을 수 있는데요. 스몰, 미디엄, 라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누르면 닫히고 잡아당기면 열리는 간편한 구조로 뒤집어도 잘 새지 않는 원터치 3중 밀폐 구조이기 때문에 찢어짐 없이 탄탄한 내구성에 밑면이 안정적으로 스탠딩이 되니까 바닥에 착붙해서 육수나 국 보관도 가능해요. 국물 요리, 파나 남은 야채, 물에 담근 두부나 감자까지 실리콘 지퍼백에 넣어두면 며칠이 지나도 신선함이 오래 유지돼요. 전자레인지, 오븐, 수비드까지 가능하고 영하 40도에서 250도까지 사용 가능해 만두나 얼린 마늘 등을 보관하거나 고구마, 옥수수, 양배추 등 채소나 계란찜 등을 지퍼백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간편하게 찜 요리도 완성됩니다. 고구마 정말 맛있게 익었죠? 이 고구마 쿠팡에서 시켜 먹고 계속 재구매 중인데 지금까지 실패 없이 먹는 중이라 이 제품도 링크에 꼭 남겨드릴게요. 아이들 간식이나 여행용품을 담아 외출할 때 사용하기 좋고 기초 화장품 다 넣고도 공간이 넉넉해요. 실리콘 소재라 열탕 소독이나 식기세척기도 사용 가능해서 물기도 금방 말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실리콘 지퍼백을 사용해보니 비용도 절약하고 환경보호에도 동참할 수 있어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 중이에요. 엄마께도 사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셨답니다. 한번 사면 반영구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실리콘 지퍼백으로 더 스마트한 주방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아침마다 시간이 없어 굶거나 대충 시리얼로 때우고 계시나요? 편의점 삼각김밥 매번 먹자니 비싸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 삼각김밥들을 알려드릴게요. 예전에는 1구짜리로 한 개 만들고 빼고를 반복해서 시간이 걸렸다면 이건 6개를 한 번에 만들 수 있어 시간을 더욱 절약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김치치즈 볶음밥으로 주먹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
김치를 잘게 다지고 굴소스와 깨소금, 간장, 설탕, 참기름을 넣고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3분의 1 정도를 깔고 치즈를 넣은 후에 다시 김치볶음밥을 올린 후에 뚜껑만 덮어 꼭꼭 눌러주세요. 바로 뒤집어서 열면 너무나도 예쁜 삼각김밥이 뚝딱 완성됩니다. 이대로 냉동용기에 보관해서 출출할 때 꺼내어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너무나 완벽한 한 끼를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주먹밥이 틀에 달라붙지 않아 깔끔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특히 이 부분, 밥알이 달라붙지 않도록 특별하게 설계되어 있어 오일을 바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누구나 대충 만들어도 모양이 깨끗하게 나와 아이들도 흥미를 느끼고 즐겁게 식사할 수 있었고 틀이 견고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밥 2공기 정도면 6개의 삼각김밥을 만들 수 있으니 스팸이나 참치, 아이들이 싫어하는 채소를 다져 넣어 편식도 챙기시고 다양한 메뉴로 활용해보세요. 설거지 꿀팁을 드리자면 물병 닦는 세척솔로 닦으면 빈틈없이 잘 닦인답니다. 요 삼각김밥들은 활용도와 가성비 면에서 최고 점수를 주고 싶은 효자템이랍니다. 직장맘이나 아침밥 많은 분들은 꼭 담으셔서 1시간이라도 더 주무세요. 라벨링 붙이고 떼기도 번거롭고 귀찮으셨죠? 이제 이 펜 하나만 있으면 밀폐용기 식재료나 유통기한, 조리법 등을 바로 적을 수 있어요. 선명한 필개감과 발색으로 빠르게 마르고 번지지 않아요. 물에 강해 오래 유지되고 유리나 플라스틱, 금속, 타일 등도 어디든 오케이랍니다. 사용 후 지우기도 간편해서 주방 세제로 살살 문지르면 깔끔하게 지워진답니다. 오래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에요. 이제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시고 펜으로 슥슥 쓰고 지우세요.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도마만큼 매일 쓰는 게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위생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요. 이건 제가 구매한 지 한 달 정도 된 도마인데 벌써 이렇게나 많은 칼집이 나버려서 도마를 찾는 중이었어요. 써보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실리콘 도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썰어도 칼집이 거의 나지 않아요. 이 도마의 비밀은 TPU 소재예요. 강하면서도 유연하고 게다가 항균 기능까지 있어요. 국내 특허 기술력으로 만들고 가공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첨가되지 않아 인체에도 무해한 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식 도마라고 부를 정도로 깐깐한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주 유용한 제품입니다. 손잡이가 있어 도마를 들기가 편리하고 식재료에 손을 대지 않고 음식을 바로 옮겨 담을 수가 있어 위생적입니다. 도마에 국물 흐름 방지 홈이 있어 넘치지 않고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고리에 걸 수 있는 행잉홀이 있어 주방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각자 본인의 주방 인테리어에 맞춰 다양한 색상을 골라 선택할 수 있으며 고기나 생선, 과일, 채소용으로 색상별로 나눠 사용하면 참 위생적이겠죠?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결과 정말 칼집이 거의 나지 않아서 사용할 때마다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도마 두께가 적당하고 표면이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어 식재료가 미끄러지지 않아 안전하게 느껴졌고요. 특히 끓는 물을 도마에 10초 정도 부어 열탕 소독이 가능하고 도마를 펼쳐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 돌려 간단하게 소독도 가능하니 건조도 빠르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김치류를 썰었을 때 색뱀이 생길 수 있어 저는 물 500ml에 과탄산소다 1스푼을 넣고 희석해서 도마에 뿌려두고 30분 정도 후에 수세미로 닦아 뜨거운 물로 헹궈줬더니 김치 얼룩을 쉽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서브 도마로 산 건데 메인 도마가 되어버린 도블레 도마. 아마 교체 시기가 된다면 무조건 재구매템으로 찜꽁할 만큼 만족스러워요. 위생적이고 사용하기도 편리한 도마를 찾고 계신다면 칼집 나지 않는 이 실리콘 도마 추천드릴게요. 요리의 난이도를 확 낮춰줄 주방의 신세계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자이언트 계란말이 후라이팬과 뒤집개 세트예요. 가로가 무려 30cm나 되는 이 와이드한 사이즈, 한눈에 봐도 넉넉하죠? 보세요, 이렇게 넓으니까 계란이 얇고 균일하게 퍼지죠? 이제 계란말이의 첫 단추 완벽하게 끼웠어요. 실리콘 대형 와이드 뒤집개예요. 가로가 17cm, 세로가 30cm의 이 와이드한 사이즈, 기존 뒤집개를 비교해보면 2배나 넓은 것 같아요. 이 부드러운 곡선, 계란을 감싼 듯이 뒤집어집니다. 찢어질 걱정? 그런 건 이제 안녕입니다. 보세요, 저 같은 똥손도 이렇게 계란말이를 할 수 있다고요. 역시 요리는 장비빨인 것 같아요. 사용 후 관리도 정말 쉬워요. 기름 빠지는 구멍이 없어서 세척이 간편하죠. 뜨거운 물에 살살 닦아도 잘 지워지고요. 식기세척기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계란말이뿐만 아니라
부침개나 생선 뒤집기에도 완벽해요. 넓은 면적 덕분에 한 번에 확 뒤집을 수 있거든요. 와이드한 사이즈로 완벽한 계란말이 가능하고 실리콘 소재로 내구성도 좋고 열에도 강하니까 쉽고 빠른 세척과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가능하니 이제 계란말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 세트 하나면 여러분도 요리 고수가 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의 점심 고민을 해결해줄 완벽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락앤락 도시락통 세트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제품들은 양이 너무 적거나 밀폐가 안 되고 마땅히 담을 가방이 없어서 이 모든 걸 보완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계속 찾다가 드디어 딱 맞는 제품을 찾았답니다. 직사각과 정사각 제품이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면서 만족했던 부분은 첫째, 사면 결착 구조의 강력한 밀폐력으로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고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가 있어요. 둘째, 분리 가능한 칸칸이로 음식이 섞이지 않아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담을 수 있고, 셋째, 가방 내부에 보냉제를 넣을 수 있어 음료나 음식을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넷째,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냉장고 등에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고, 다섯째, 맞춤형 가방이 도시락 크기에 딱 맞게 제작되어서 이동 시에 솜 걱정이 없어요. 특히 샐러드를 충분히 담을 수 있어 다이어트 도시락통으로도 그만인데요. 김밥이나 샌드위치도 충분히 담을 수 있어 아들 현장학습이나 남편 도시락으로도 정말 좋아요. 이제 도시락통 세트로 건강하고 경제적인 점심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공원보다 쿠팡에서 사면 5,000원 정도 더 저렴하답니다. 컵 하나 씻어도 싱크대에 튀는 수많은 물방울들, 이제 이 작고 똑똑한 실리콘 미니 스키지로 깔끔한 주방과 욕실을 관리해보세요. 16cm에 한 손에 딱 잡히는 컴팩트한 사이즈로 그립감이 좋아서 싱크대와 세면대, 욕실 거울까지 간단하게 사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내구성이 훌륭하고 무게도 가볍고 너무 말랑하지도 너무 단단하지도 않은 적당한 텐션이 있어서 물기가 하나도 안 남게 깨끗하게 잘 닦여져요. 특히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열탕 소독도 가능하니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사용 후에는 손잡이 끝에 홈으로 걸 수 있어 건조와 보관까지 참 편리하네요. 매일 사용하는 행주 냄새의 이유가 세균 번식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매일 삶는 게 귀찮고 말리기도 어려우셨다면 이 행주를 한번 써보세요. 이미 유명한 제품인데 저는 디자인만 보고 뻔한 제품일까봐 안 썼거든요. 15,000개가 넘는 후기에 가격도 저렴하니 별로라도 그냥 쓰지 뭐 라는 마음으로 샀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생각보다 얇아서 살짝 실망했었는데 빨아보니 너무 흡수도 잘 되고 건조도 빠른 거예요. 사용해보니 두께가 얇은 게 아니라 잘 만든 거더라고요. 생각하는 저렴이 버전 극세사와는 비교 불가 제품입니다. 이 작고 컬러풀한 녀석,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이게 무려 1+1 구성에 총 12개가 들어있는데 6,000원대라니 가성비 끝판왕입니다. 싱크대에 흘린 김치 국물도 쉽게 지워지고요. 행주에 색이 물들지 않아 항상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한번 쓱 하면 물기가 싹 사라집니다. 부드러운 극세사 재질이라 긁힘 없이 어떤 표면에도 안전하게 닦을 수 있고요. 레인보우처럼 다양한 컬러가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하면 더욱 위생적이에요. 제가 행주 관리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용했던 행주에 주방 세제를 한두 방울 묻혀 비벼주세요. 아까 소개해드린 실리콘 지퍼백에 물을 부어서 반쯤 열고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돌려주세요. 꺼낸 후에 식초 한두 방울 떨어뜨린 후에 깨끗이 헹궈내신 후 잘 건조해서 사용하면 항상 뽀송뽀송하고 세균 걱정 없는 행주를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오늘도 살 빼려고 굶으셨나요? 정말 대박! 전 이거 먹고 한 달 만에 바지 사이즈가 2인치나 줄었어요. 맘껏 먹고도 제 몸무게의 앞자리를 바꿔준 내돈내산 바로 그 제품,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뷰가 9만 개가 넘도록 저 왜 이제 한 거죠? 두부를 안 좋아하는 저도 반해버린 이 녀석은 부드럽고 고소한 연두부에 오리엔탈 유자 소스가 들어있어 정말 일품이에요. 새콤달콤한 유자향과 은은한 간장 맛이 어우러져 입맛을 돋우는데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칼로리는 낮아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답니다. 한 팩당 단 70칼로리로 소스 15칼로리를 더해도 부담 없이 즐길 수가 있어요.
한 끼 식사나 든든한 간식으로도 딱 좋아요. 아침 식사 대용이나 운동 후 단백질 보충용으로도 완벽합니다. 게다가 유기농 대두 100%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고 안심돼요. 센스 있게 두부 바닥면에 하트가 새겨져 있어 소스로 예쁜 하트 모양을 채워 먹는 재미가 있어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이유 괜히 있는 게 아니었네요. 당근 양배추 라페. 여러분, 개그우먼 신봉선님 요즘 모습 보셨나요? 완전 미모 갱신 중이죠. 그 비결이 바로 이 당근 라페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함께 맛있는 당근 라페 만드는 법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집에 두 종류의 채칼이 있어서 각각 썰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채칼로 유명한 트라이앵글 줄리엔 커터 채칼입니다. 묵직하면서 부드럽고 그리고 얇게 채가 쳐지는 모습인데요. 두 번째는 가성비 제품인 깔끔 대장 채칼입니다. 가볍고 양쪽으로 칼날이 장착되어 있어 채칼 면으로 썰었는데요. 줄리엔 커터보다는 굵기가 조금 있게 잘리네요. 이렇게 당근은 채를 쳐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채친 당근은 소금 한 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서 20분간 절여주세요. 절여지는 동안 소스를 만들 건데요. 홀그레인 머스터드 1스푼, 레몬즙 1.5스푼, 올리브유 2스푼, 알룰로스 2스푼, 후추 약간 섞어주세요. 절여진 당근은 물기를 꼭 짜서 준비한 소스를 넣고 버무려 줍니다. 냉장고에 1시간 정도 넣어두세요. 당근 라페와 함께 양배추 라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근 라페와 제조 방법은 동일한데요. 양배추를 채친 후에 식초를 약간 넣고 세척을 한 후에 물기를 빼고 동일한 소스로 버무려서 용기에 담아주세요. 당근과 양배추를 섞어서 한 번에 만드셔도 돼요. 이때 당근과 양배추의 비율은 4:1 비율로 해주시는 게 식감이 아삭하고 더 맛있습니다. 바로 드시거나 냉장고에 하루 정도 숙성해서 드시면 더욱 시원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아주 별미입니다. 아, 그리고 통밀토띠아에 이 당근 라페를 싸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배도 부르고 든든해서 다이어트 하는데 완전 굿이에요. 저는 풀무원 통밀토띠아를 싸 먹었는데요. 통밀 함량이 59.5%나 돼요. 일반 또띠아보다 훨씬 건강해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 특히 좋죠. 통밀 또띠아로 죄책감 없이 맛있게 즐기세요. 다음은 건강한 맛 그리고 편리함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풀무원 두부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부면은 얇은 면과 넓은 면이 있는데 저는 넓은 면을 사용하였습니다. 삶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시간을 아껴주고 심지어 떡볶이까지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가능하세요. 오늘은 이 두부면을 이용해 백종원님의 들기름 막국수 레시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해요. 두부면, 들기름, 국간장, 설탕, 대파나 쪽파, 들깨가루와 김 2장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두부면을 흐르는 물에 살짝 헹궈주세요. 삶을 필요가 없어 정말 편리하죠? 물이 빠지는 동안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들기름 3큰술, 국간장 1큰술, 설탕 1/4 큰술 이렇게만 넣어도 기본 소스 완성입니다. 김은 조미김보다 일반 김을 구워주시거나 구운 김을 잘라 준비해주세요. 마지막 킥은 들깨가루. 꼭 깐 들깨가루를 사용해보세요. 저는 시골 이모님께서 보내주신 들깨가루가 있어 반 스푼 정도 넣어줬습니다. 물기 빠진 두부면에 방금 만든 소스를 부어주시고 대파를 쫑쫑 썰어 넉넉히 올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들기름 막국수 맛집이 바로 여기. 너무 맛있어서 부모님께도 해드렸더니 비주얼에 갸우뚱하셨지만 드시면서 이거 말 안 하면 두부면인지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딴 건 몰라도 이건 무조건, 정말 무조건 강추입니다. 이제 비싸게 들기름 막국수 사드시지 않을 거예요. 다이어터들의 필수템, 닭가슴살계의 절대 강자라고 불리는 수지스 그릴드 닭가슴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려 24시간 동안 숙성 과정을 거쳐 비린내를 제거했다고 해요. 마치 와인 숙성하듯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셈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닭가슴살이야? 하는 반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글루탐산 나트륨이나 발색제는 없고 대신 천일염과 후추, 허브로 시즈닝해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냈다고 하네요. 건강에 좋으면서 맛있기까지. 이거 완전 닭가슴살계의 유니콘 아닌가요? 백숙에 있는 닭가슴살처럼 보들보들해요. 자, 이제 이 맛있는 닭가슴살로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오늘은 특별히 닭가슴살 양배추쌈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양배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채반을 이용해 찜기에 쪄주시고요. 그 다음 수지스 닭가슴살을 포장지를 벗겨서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려 적당한 크기로 찢어줍니다. 여기에 아삭한 식감을 더해줄 양파나 파프리카, 당근채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 재료들이 없을 경우에는 집에 있는 야채 어떤 거를 활용하셔도 좋아요. 이제 삶아진 양배추 위에 준비한 야채들과 닭가슴살을 넣고 채소를 돌돌 말아주세요. 정말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맛의 활용점정, 소스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저당 칠리 소스와 함께 저당 참깨 소스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칼로리 걱정 없이 맛있게 즐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양배추쌈을 소스에 찍어 먹어볼까요?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닭가슴살의 부드러움, 채소의 아삭함, 양배추의 달큰함이 이 소스의 상큼함과 어우러져 월남쌈을 먹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수지스 그릴드 닭가슴살은 그냥 먹어도 요리를 해 먹어도 맛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잠깐! 양배추 삶기도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닭가슴살 양배추쌈이 아예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닭양쌈인데요. 동글동글 한입 크기이고 찜기에 10분 또는 전자레인지에 8알 기준 5분 정도 조리를 해주세요. 그냥 먹으면 심심하니까 아까 보여드린 저당 칠리 소스나 참깨 소스 찍어 드시면 되고요. 한 봉지에 30알 정도 넉넉히 들어있으니 냉동실에 넣어두고 출출할 때 바로바로 해먹기 좋습니다. 수지스 닭가슴살은 야채 맛이 큰 반면 이 닭양쌈은 고기 만두를 먹는 느낌이에요. 둘 다 맛있으니까 번갈아서 한 번씩 해 드셔보세요. 다이어트 식품도 이렇게 맛있다니 제가 다이어트 중인 거를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잠깐 쉬어갈 수 있게 우리 음료 한 잔 드시고 가실까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때 단호박 즐겨 드시죠? 단호박은 저칼로리 고영양 식품인데요. 비타민 A, 식이섬유, 칼륨 등이 풍부해서 다이어트 할 때뿐만 아니라 일반식 할 때도 영양을 생각해서 자주 섭취하면 좋은 음식입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제품은 고수함 밥암 단호박입니다. 100% 국내산 단호박이고 귀찮은 재료 손질할 필요 없이 자연 해동이나 전자레인지에 간단히 데워서 달콤하고 고소한 단호박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단호박을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주로 샐러드나 단호박 라떼, 샌드위치 만들 때 토핑으로 넣어주면 영양가 풍부한 간식을 만들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단호박 라떼를 자주 해 먹는데요. 한 봉지에 단호박 1개가 4등분으로 잘려 있어 단호박 2조각에 우유 500ml 정도 넣고 갈갈 해주면 2단이 뚝딱 나옵니다. 아침에 요거 한 잔이면 점심까지 든든하니 단호박 삶기 귀찮거나 구하기 어려울 때 비싸게 사지 마시고 밥암 단호박 한번 이용해 보세요. 신라면과 탕종 치아바타, 샌드위치나 파니니 만들어 먹을 때 너무 좋고 냉동이랑 보관도 용이한데 7개 가격이 9,300원 정도이니 가성비도 너무 좋습니다. 개당 155칼로리에 탄수화물 30g, 단백질 5g, 당류 1g 미만으로 다이어트에 적합하고 이렇게 그냥 1시간 상온 해동하거나 에어프라이기 180도에 5분 정도 돌려 바질 페스토나 딸기잼과 함께 드시면 쫄깃쫄깃한 식감과 풍미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루꼴라 바질 애플 치아바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샌드위치 중에 가장 무난하고 건강한 맛입니다. 다이어트 샌드위치이니 일반 햄 대신에 수지스 닭가슴살이나 닭가슴살 햄을 넣어보세요. 구운 치아바타에 바질 페스토를 전체적으로 바르고 닭가슴살과 루꼴라, 사과를 차례대로 얹고
마지막은 취향껏 토마토나 치즈 등을 얹은 뒤에 빵을 덮으면 아주 간단하게 완성됩니다. 담백하고 바삭한 치아바타는 루꼴라 바질 조합이 꽤 괜찮습니다. 구운 치아바타에 딸기잼을 발라 먹어도 맛있는데요. 이 마이노몰 저당 딸기잼은 320g 한 병을 다 먹어도 116칼로리로서 일반 딸기잼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딸기잼의 40% 이상이 설탕인데 이 마이노몰 딸기잼은 설탕 대신에 알룰로스가 들어있어요. 다른 농축액이나 색소, 향료, 보존료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안심되고 국내산 딸기 100%로 만들어서 뒷맛 없이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맛이라 당 걱정 없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빵에도 발라 먹고 과일 샌드로도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저는 사과에 발라 먹어봤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질감에 설탕이나 오일, 보존료가 들어있지 않아 안심할 수 있는데요. 땅콩에는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동맥경화와 고지혈증, 심장병을 예방하는 동시에 포만감은 제대로 주면서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좋습니다. 맛있는데 살 빠진다니 자꾸 맛있는 거 추천해 주시는 먹자랄 최화정님 감사합니다. 맑은 물에 국산 흑임자 콩물. 이 제품은 원재료 모두 국산에 흑임자와 정제소금이 소량 함유되어 있고 대두와 흑임자를 함께 사용해서 고소하고 묵직하면서 부드러운 질감이 매력적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저희 가족이 빼놓지 않고 먹는 음식이 콩국수인데요. 잘 삶은 소면에 아삭한 오이나 방울토마토 등 간단한 고명을 곁들여 단백질이 풍부한 훌륭한 콩국수를 집에서도 근사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일반 소면보다는 탱글탱글하고 촉촉한 식감이 매력적인 우무묵으로 더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맑은 물의 우무묵은 앞서 소개시켜드린 콩물과 마찬가지로 원재료 국산 100%의 우뭇가사리입니다. 열량이 적고 수분은 풍부하기 때문에 식단 관리가 필요할 때 정말 유용한데요. 우무묵 이외에도 두부면을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릭데이 시그니처. 여러분, 그릭 요거트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매료된 그릭 요거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먹으면 입안 가득 크림 같은 질감이 이 그릭 요거트의 매력 중 하나인데요. 굉장히 꾸덕꾸덕하면서 약간 치즈 같기도 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100g에 160칼로리고요. 당류는 1.86g, 단백질이 11.42g이나 돼서 다른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플레인 맛이어서 인위적인 단맛이 없고 고소한 맛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릭 요거트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지만 매일 온 가족이 먹다 보면 가격이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그리올릭 유청 분리기를 이용해서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서울우유 더 진한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했어요. 이 대용량 요거트는 1.8리터에 7,000원이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참 좋아요. 만드는 방법은 필터를 거치한 후에 적당량의 요거트를 부어주세요. 누름판을 올려놓고 뚜껑을 닫아서 냉장고에 넣고 최소 4시간 이상 1차 유청 분리를 해주세요. 1차 유청 분리 후에 유청을 비워주시고 스프링을 고정시켜주세요. 뚜껑을 닫고 원하시는 제형에 맞게 스프링 유지 시간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5시간 정도면 적당히 꾸덕한 그릭 요거트가 완성됩니다. 과일과 함께 드시거나 오트밀과 섞어 드시면 건강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샐러드나 드레싱으로도 활용되는 그릭 요거트로 오늘은 그리스 쌈장이라고 불리는 차지키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만드시면 너무 간단하고 맛있어서 반하실 거예요. 먼저 오이의 가운데 씨 부분을 제외하고 채를 쳐주세요. 채를 쳐주신 후에는 짧은 간격으로 한 번 더 잘라주세요. 소금을 반 큰술 넣고 15분 정도 절여주시고요. 딜은 흐르는 물에 씻어서 키친타올로 물기를 없애준 뒤에 줄기 부분을 제외하고 착착 다져주세요. 마늘도 다져주시고 레몬즙, 소금, 후추, 알룰로스, 올리브 오일까지 넣은 후 그릭 요거트를 넣고 저어주시면 돼요. 그릭데이 시그니처는 많이 꾸덕한 편이라 처음에는 잘 안 저어지는데 계속 젓다 보면 오이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잘 섞입니다.
저는 호밀빵을 구워 차지키 소스를 듬뿍 올려 먹었는데요. 먹기 전에 블루베리나 크랜베리 등 어울리는 과일을 올려 드셔도 맛있어요. 왜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만능 소스라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먹을수록 매력적인 맛이네요. 안 해보신 분들 간단하니까 꼭 해드셔보세요. 이 카사바칩은 한 봉지당 176칼로리로 부담 없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카사바는 낮은 칼로리와 섬유질 함량을 가지고 있어 체중 관리에 좋은 식품입니다. 소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글루텐이 없는 식품인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오늘 만든 차지키 소스나 저당 칠리 소스에 찍어 먹어볼게요.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스트레스인 밍밍함이 싹 사라지는 먹기 좋은 건강 간식으로 손색이 없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안 SNS 화제였던 라라 스윗 생우유 모나카 아이스크림을 먹어볼게요. 요즘은 밥은 대충 먹어도 디저트는 필수로 먹기 때문에 다이어트 실패의 요인 중 하나인데요. 그래도 양심상 저당 아이스크림을 찾아 제가 좋아하는 우유 맛의 이 제품을 쿠팡에서 시켰는데요. 드라이 아이스에 꽁꽁 싸매어서 하나도 안 녹고 왔더라고요.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라라 스윗 생우유 모나카 아이스크림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 모나카 아이스크림을 구워 먹으면 맛있다고 하길래 저도 한번 구워봤습니다. 에어프라이기에 180도 1분 30초간 구웠더니 이래서 구워 먹는구나 싶었습니다. 큰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겉이 완전 바삭해지고 안은 녹지도 않고 부드러운 아이스크림과 딱 어울리는 식감이에요. 다시 먹는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구워 먹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내돈내산으로 구매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 쿠팡 추천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샐러드만 드시고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마음껏 드시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병행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곰팡이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샤워부스와 누렇고 까만 찌든때에 줄눈까지 생겼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웬만한 청소 액체 다 써봤는데 다른 건 그냥 살짝 지워지는 정도였다면 이건 완전 요물이에요. 화장실 청소 업체도 사용할 정도로 차염소 나트륨이 일반 락스의 3배나 들어있어 소량만 사용해도 되고 막힌 배수관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먼저 창문을 활짝 열고 환풍기를 켜주세요.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시고 붓이나 닷은 칫솔로 살살 발라주세요. 저는 물티슈를 이용해 용액을 묻혀 덮어두고 한두 시간 후 보니 곰팡이가 말끔하게 사라졌더라고요. 물티슈로 쓱쓱 닦아낸 후 물만 뿌려주면 솔질할 필요도 없답니다. 이때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면 염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찬물을 이용하세요. 또한 공기 중에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어서 절대 분무기에 넣어 사용하지 마시고 도구를 활용해 바르는 걸 추천드려요. 사용처에 따라 희석 비율까지 제품 자체에 표기되어 있어 설명서를 따로 보관할 필요 없이 그때그때 사용법을 보시면서 하면 된답니다. 곰팡이를 없애고 나니 녹슬고 얼룩진 샤워기가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평소 청소하고 나면 깨끗해 보여도 물이 마르면서 녹슨 자국과 하얀 얼룩이 남잖아요. 잘 안 지워지는 이 얼룩은 제가 해본 방법 중에 이 방법이 가장 쉽고 효과가 좋았습니다. 쿠킹 호일을 뜯어 적당히 뭉쳐주고 치약을 묻힌 후에 왔다 갔다 문질러줍니다. 문지르다 보면 점점 반짝거리면서 새 것처럼 변하는데요. 키친타올로 닦아내면 얼룩과 녹이 말끔하게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답니다. 물로 세척 후 안 쓰는 린스를 묻혀 마른 수건으로 코팅까지 해주면 광이 더 반짝반짝 오래 지속되고요. 금방 새 것으로 변했죠? 다음은 샤워부스 얼룩입니다. 뿌옇게 변해버린 샤워부스, 안 지워져서 포기한 분도 많으시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샤워부스는 구연산수를 이용해서 닦아볼 건데요. 대야에 구연산을 따뜻한 물에 풀어 구연산수를 만든 후에 매직 블럭이나 수세미로 샤워부스를 닦아줍니다. 강한 산성이라 피부에 구연산수가 묻지 않도록 반드시 고무장갑을 착용하시고요. 간혹 구연산 스프레이 제품이 있긴 한데 샤워부스가 있는 좁은 화장실에서는 스프레이 사용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살살 문지르다 보면
뿌연 유리창이 어느새 투명 유리창으로 변할 겁니다.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보이는 만큼 만족스러운데요. 이때 구연산수를 깨끗하게 헹궈주지 않는다면 아랫부분이나 바닥에 하얀 자국이 남을 수 있으니 충분히 물로 헹궈 주셔야 합니다. 저는 구연산과 매직블록이 집에 있어 사용했지만 이 방법 이외에도 다이소의 파란 매직 스펀지나 자동차 유막 제거제 등을 활용해 보셔도 좋으니 오염도나 편하신 방법 등을 선택해서 샤워부스 얼룩 말끔히 제거해 보세요. 변기 청소 자주 해도 금세 누런때나 빨간 물곰팡이가 생기는 걸 보셨을 텐데요. 이런 경우 변기 수도통을 한번 열어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곰팡이나 물때를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변기 수도는 물이 계속 차 있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평소 변기 수도 관리를 잘 해주시면 변기 청소 주기를 늘릴 수 있어요. 먼저 수도 뚜껑을 열어 과탄산소다를 부어놓고 2시간 정도 후에 다 쓴 수세미나 솔을 이용해서 구석구석 닦아주세요. 다 닦은 후에는 레버를 내려 물이 나오는 구멍부터 변기솔로 닦아주시고요. 이런 꺾인 청소솔을 이용하면 빈틈없이 깨끗하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 번 물을 내려 헹궈주시면 끝입니다. 만약 수도가 깨끗하다면 예방 차원에서 식초 1컵 또는 에이젤락스 10ml 정도 부어서 5분간 방치 후에 내려주셔도 살균 소독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내부 볼캡이 고무거나 부속품이 스텐일 경우에는 제품이 녹거나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 후에 락스 사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고요. 간혹 변기 수도에 뜨거운 물을 부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때 도기가 깨질 수 있으니 물을 잠그고 따뜻한 물을 묻혀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대청소를 하다 보면 손목이 종종 시큰거리는데요. 손목에 무리가 오는 날에 저는 화장실 바닥이나 벽은 이 자동 청소기를 이용하는데요. 여러 종류의 솔이 있어 거울은 유리 세정걸레로 닦고 구석과 틈새는 뾰족한 솔로, 바닥 전체는 넓고 둥근 솔을 이용해서 휘리릭 닦는답니다. 가볍고 방수도 잘 되는 데다가 C타입이라 충전도 간편해요. 안방에서는 화장실에 찌든 때를 청소했다면 거실은 매일 청소를 해서 관리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대청소가 아닌 10분 욕실 청소 루틴 보여드릴게요. 먼저 욕실에 놓여있는 용품들을 대야에 담아 욕실 밖으로 빼주고 뜨거운 물로 전체적으로 뿌려 때를 불려줍니다. 다목적 세정제를 골고루 뿌려주고 세면대부터 벽 타일, 욕조를 부드러운 수세미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닦아줍니다. 저는 미세스 마이어스 제품으로 주방에서부터 화장실까지 다 닦는데요. 깨끗이 닦이는 것은 물론이고 라벤더 향까지 은은해서 기분 좋게 욕실 청소를 할 수 있답니다. 변기와 바닥은 주기적으로 물에 과탄산소다와 세제를 조금 풀어 닦아주는데요. 이 바이카 미디움 청소솔로 쓱쓱 문질러만 주면 돼요. 솔 부분이 작거나 넓적하게 되면 손에 힘을 줘서 닦아야 하는데 이 제품은 솔이 길고 폭이 좁아서 모서리 부분이나 후미진 곳도 청소하기가 쉽고요. 줄눈이나 변기 틈새는 이 얇은 틈새 세척솔로 닦아주면 곰팡이 녀석이 생길 틈이 없답니다. 이제 물을 뿌려준 후 스키즈로 물기를 잘 닦아줍니다. 젠다이부터 물이 고일 만한 곳은 필수로 닦아주고 스폰덱스로 세면대나 물기가 남은 곳을 닦아주면 물기가 금방 마른답니다. 그리고 화장실 용품 중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게 이 욕실아이인데요. 부드러운 소재라 신고 벗기도 편한데 물 빠진 볼이 전체적으로 나 있어 샤워 후에 탁탁 털어만 주면 곰팡이 걱정 없어요. 발등 높이가 낮게 디자인되어 문 여닫기도 편리한 것 또한 큰 장점인데요. 일단 가볍고 부드러워 발도 편한데 디자인이 세련돼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안방과 거실 화장실을 청소해보니 역시 청소는 귀찮더라도 매일 10분씩 루틴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화장실 2군데 청소하고 났더니 급 출출해지네요. 지난번에 코스트코 갔다가 양갈비가 너무 좋아 보여서 들고 왔는데요. 우리 양갈비 먹으러 가면 1인분에 3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의 양갈비가 10만 원대라니 오늘 아주 양갈비 배 터지게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양갈비를 키친타월로 핏물을 없애주세요. 반은 시즈닝으로 버무려주고 반은 올리브 오일에 치킨 스톡을 개어서 발라줬습니다. 냉장고에 한두 시간 넣어 숙성했고요. 그동안 양상추 샐러드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한 팩씩 들어있는 제품을 자주 구매하는 편이에요. 여기에 양파 슬라이스만 넣고 이 어니언 드레싱만 부어주면 어디에나 어울리는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저는 고기 먹을 때 곁들임 채소를 구워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양고기 전문점에서 꽈리고추와 방울토마토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똑같이 준비해봤습니다. 와, 소리만 들어도 벌써 맛있죠? 미디엄으로 굽고 싶었는데 너무 익힌 거예요. 질길까봐 걱정하며 한 입 물었는데 웬걸 살살 녹는 양갈비더라고요. 가니쉬도 좋고 갈빗대를 들고 산적처럼 마구마구 뜯어줬답니다. 양갈비의 필수 코스 마늘밥도 볶아줘야겠죠? 먼저 다진 마늘과 편마늘을 달달 볶다가 갈색빛을 띠면 양송이 버섯을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밥을 넣고 볶다가 마지막에 버터 한 조각을 넣어 풍미를 올려줍니다. 굴소스와 후추를 넣고 마무리해주면 완성! 사먹는 마늘밥보다 훨씬 맛있어요. 오늘 마음 먹고 배 터지게 먹으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먹고 일주일 동안 거의 3번에 나눠서 먹은 것 같아요. 손님 오실 때나 여행 가실 때 챙겨가셔서 숯불에 구워 드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먹지? 이렇게 고민이시라면 양갈비구이 한번 드셔보세요. 요즘같이 더운 날엔 저녁에 맥주 한 잔씩들 하시잖아요. 저는 먹태구이를 자주 만들어 먹는 편인데요. 마침 냉동실에 황태채가 있어서 먹태구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버터를 녹여 황태채에 고루 묻혀줍니다. 에어프라이어에 190도 3분 정도 예열하고 2, 3분 정도 구워주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구워지는 동안 마요네즈에 간장 쪼르륵 따르고 청양고추 썰어 넣으면 호프집 먹태구이 완성입니다. 바삭한 식감을 원하시면 4분 정도 하셔도 되는데 너무 오래 하면 탈 수 있으니 그것만 주의해 주세요. 너무 간단하죠? 바삭한 먹태구이 이제 반값으로 집에서 즐기세요. 이건 제가 맥주 마실 때 사용하는 캐널더인데요. 이건 1년 정도 사용했는데 맥주는 시원한 맛에 먹는 건데 미지근해지면 헛배만 부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여기에 넣어 마셔요. 안에 돌기가 있어서 맥주 캔을 꾹 눌러주면 돌기가 잡아줘서 끝까지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데요. 맥주 표면에 흐르는 물 닦아줄 필요 없고 겨울에는 손실없지 않게 음료를 마실 수도 있어요. 사이즈는 350ml와 500ml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500ml가 활용도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캔에 직접 입 닿는 걸 싫어하는 제 동생은 음료를 여기에 덜어 마시는데요. 304 스텐이라 안심되고 뚜껑에 음용구가 4군데나 있어서 먼지 들어갈 걱정 없이 사방으로 시원하게 마실 수가 있어요. 날이 선선해지면 차를 넣어 마셔도 따뜻함이 오래 유지되니 요거 아주 물건이에요. 캠핑이나 야구장에 들고 가면 어디서 샀냐고 물어봐서 제가 선물한 게 몇 번인지 몰라요. 좋은 건 나눠주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갖잖아요. 서머스가 유명한 건 아는데 요건 이쁘기까지 해서 완전 강추합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 중인 찐템들만 모아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 속 제품은 댓글로 공유해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